백년초꽃. 그동안 죽은 줄 알았어. 화단 끝에 덤불처럼 나뒹굴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노란 상여꽃 같은 것이 활짝 웃는데 내 손에 소름처럼 가시가 솟고 있어. 내 등 뒤에서 뿌리채 뽑힌 것들은 얼마나 될까? 짓눌러서 걷어 차이지 않게 이제 나는 맨발로 걷기로 했어. 감춰진 꽃들이 세상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내 꽃은 어떤 모습일까? 어제보다 더 깊어지도록 가시를 세우는 힘으로 나를 한번 쿡 찔러본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 6월 15회에서는 문효석 작가님의 최소한의 선의를 소개했었지요.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위해 어떤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하는가를, 또 건강한 사고방식은 무엇인가를 법을 통해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면 역사학자이자 철학자로 1976년 이스라엘 출생, 2002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예루살렘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교 실존위기 연구센터 석학연구원입니다.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동물 간의 본질적 차이와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 등 거시적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또 넥서스 등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넥서스는 연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비인간 지능의 위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위한 책입니다. 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인공지능은 이전의 정보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한가 하는 그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설명하고 보다 정확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면서 정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노력하면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특히 권력자들이 이 AI 혁명의 전례 없는 성격과 부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락방 독서 토론 논제를 통해서 책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제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책 읽은 간단한 소감. 두 번째는 저자, 책 구성, 책 제목인 넥서스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세 번째, 이 책에 나오는 용어들을 알아봅시다. 네 번째 논제는 18페이지에 나오는 이 AI 개발에 대한 긍정론자와 회의론자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AI가 가져올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우려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 생각하나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라는 논제입니다. 큰 논제로 4개인데요. 자잘자잘한 세부 논제들이 있어서요. 좀 깁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죠. 책 읽은 간단한 소감은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 지구 전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 엄청난 양을 다루고 있어서 일단 전부 다 읽고 오신 분이 우리 회원님 중에 많지 않았고요. 또 이 토론 시간인 2시간 안에 토론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두 번째 논제, 저자, 또 책 구성, 책 제목인 넥서스에 관해 알아봅시다 했는데 첫 번째 책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 책 구성은 총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인간 네트워크들 해서요. 첫 번째, 정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 무한한 연결. 세 번째, 문서, 종이 호랑이의 위협. 네 번째, 오류, 무오류성이라는 환상. 다섯 번째, 결정,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간략한 역사. 이렇게 제1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2부는 비유기적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1부는 인간 네트워크를 소개했고요. 2부는 비유기적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6번째로 새로운 구성원, 컴퓨터는 인쇄술과 어떻게 다른가. 7번째, 집요하게,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 8번째, 오류 가능성, 네트워크는 자주 틀린다. 그리고 이제 제 3부로 넘어가서 3부는 컴퓨터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9번째, 민주주의, 우리는 계속 대화할 수 있을까? 10번째, 전체주의, 모든 권력을 알고리즘에게로. 11번째, 실리콘 장막, 세계 제국인가 세계 분열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700여 페이지의 정보가 계속 나열되다 보니 책을 읽다가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읽고 있지, 어느 부분을 읽고 있지라고 자꾸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길잡이 역할로 이 책 구성을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 제목 넥서스는 무슨 뜻인가요? 두 번째 논제 중에요. 넥서스라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여러 노드, 여기에서는 사람, 장치, 시스템 이런 노드가 서로 연결되는 중심 연결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건, 이게 넥서스라고 하는 건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인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탐구하고, 정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역사, 종교, 신화, 문학, 진화, 생물학 등 다양한 주제가 만난다는 의미에서 넥서스라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보죠. 이 책에 나오는 용어들을 알아봅시다. 책이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진행할까 하다가 우리가 익숙치 않지만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그런 용어들을 한번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용어들을 쭉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 포퓰리즘, 민주주의, 전체주의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정보에 관한 순진한 관점, 복잡한 관점은 무엇이고 정보란 무엇인가 였고요. 세 번째는 상호 주관적 현실, 상호 컴퓨터 현실이라는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관료제, 다섯 번째 마녀 사냥, 여섯 번째는 사회 신용 시스템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디지털 무정부 상태란, 여덟 번째 실리콘 장막, 데이터 식민주의, 이런 용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것, 정보에 관한 순진한 관점은 무엇인지, 또 복잡한 관점 무엇인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책에서는 정보의 순진한 관점이란 뭐냐면요, 정보는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이다. 그릇된 정보, 허위의 정보도 있으나 많은 정보를 통해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 더 많이 발언하고 토론을 하면 결국은 거짓과 오류는 드러날 수 있고,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역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순진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의 복잡한 관점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물론 많은 정보가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질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정보에서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주로 핵 물리학 등 이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관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달 외에 허구, 환상, 선전, 거짓말도 정보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정보가 많다고 진실이나 질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정보를 사용해서 진실 발견과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상호 주관적 현실, 상호 컴퓨터 현실이라는 용어를 또 살짝 살펴보죠. 상호 주관적 현실에서는 우리가 객관적 현실은 돌, 산, 행성 이런 것, 어떤 물체들 말하고요. 주관적인 현실이란 고통, 즐거움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럼 상호 주관적인 현실은 뭐냐? 서로 말하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요. 정보를 교환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 국가, 화폐 이런 것 등인데요. 이야기는 가짜 기억을 심고요. 허구 관계를 형성해서 상호 주관적 현실을 창조해내고 대규모 인간 네트워크를 짠다고 합니다. 서로 가짜 내용이지만, 스토리이지만 상대하고 내가 서로 같이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상호 주관적인 현실의 내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컴퓨터 현실은 뭐냐? 이 상호 주관적인 현실과 동시에 상호 컴퓨터 현실이 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존재하는 것, 또 알고리즘 등으로 서로 거래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 비트코인 이런 것 등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용어인 마녀 사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마녀 사냥이란 유해한 그 정보 확산이 부른 재앙의 대표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정보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악화되는 대표 사례이죠. 최초 그 대규모 마녀 사냥은 1428년에서 1436년 사이에 알프스 발레 지역에 200명 이상이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1485년 도미니크 수도사이자 종교 재판관인 하인리히 크라머가요,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 마녀를 색출하는 방법과 고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이 출간된 뒤에 아주 대규모로 마녀 사냥의 광풍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5년에서 1631년에는 독일 남부 지역에서 인구가 12,000명 정도 되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900명이 마녀 사냥으로 죽게 되고요. 또 11,500명 정도의 인구에서
1200명이 마녀로 몰려서 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보죠. 18페이지에 AI 개발에 대한 긍정론자와 회의론자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AI가 가져올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우려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 논제인데요. 우리 회원님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던 AI가 요즘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하는데 몇 년 후쯤 지나면 이 AI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이란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눌러서요. 선한 내용이 확산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큰 논제는 4개지만 작은 논제들, 용어들 중심으로 책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짧아서 줄줄이 다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보는 인류 역사. 그동안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유로 아닌 유로를 하면서 저는 살아왔는데요. 그것이 순진한 정보관이었다고 하니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종교도 법도 국가 신화도 상호 주관적 현실입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스토리를 서로 인정하면 사실이 되는 것. AI 로봇 시대에 이렇게 뭘 몰라서야 안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며칠 전엔 홍수로, 이젠 더위로 전 세계가 아니 우리나라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도 해야 하고 더위도 피해야 하고 공공시설에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기로 해요. 구독자님 모두 행복하세요.